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입니다. 1월이 벌써 마무리가 되고 2월의 첫 거래일을 맞았습니다. 1월 한 달 시장 대응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1월 초였죠. 코스피 3천 시대를 드디어 열었는데 지난 금요일에 17일 만에 다시 코스피가 3천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양시장이 모두 5%대 하락을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함께 하시면서 시장 시그널 포착하시죠. 네, 2월의 첫날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은 네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 박원재 전문위원, 하채기 전문위원,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까지 이 시간 함께할 텐데요. 참여 원하시는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 채팅창 참여 가능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럼 오늘도 저희는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 코스피가 다시 3천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시장 전망부터 해주실까요? 예, 1월 달의 마지막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미국 시장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한국 시장 영향을 받아서 하락 출발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시장의 월봉 차트입니다. 거래소 시장의 월봉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아주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5개월선은 여전히 2,700포인트대의 자리를 좀 잡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5개월선에 이제 근접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1월 달에 종가 기준으로 약 월봉상 4% 정도 밀려서 마무리가 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사실 시장에 있어서 뭔가 악재적인 그런 부분들보다도 시장에 있어서는 조금 너무 좀 과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 악화는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4거래일 연속적으로 외국인 쪽과 기관은 좀 순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거래소 시장도 마찬가지죠. 조 단위가 넘는 매도세가 좀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특히나 이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과도한 이 매도세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쪽에서 차지하는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추이를 좀 보게 된다면 차익 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매도 물량이 나오진 않았는데 비차익 쪽에 있어서의 매도가 상당히 좀 급하게 대량으로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비차익 쪽 같은 경우는 차익 거래 쪽 같은 경우는 선물과 현물 쪽에 있어서 차이를 활용한 트레이딩이라고 좀 보게 된다면 비차익 쪽 같은 경우는 바스켓으로 그룹별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이런 매도세를 강하게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하게 좀 현금을 만드는 그런 전략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미국 쪽에 있어서의 영향, 그 부분들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들어서면서 어찌됐든 간에 프로그램 매도가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좀 요인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 프로그램 쪽에 있어서 특히나 비차익 쪽에 있어서 흐름들이 어떤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최근 들어서 이 변동성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초에 또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 반대 매매에도 좀 출회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빚내서 투자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하락 쪽은
투기적인 그런 흐름들, 성격이 좀 강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미국부터 시작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베트남 지수도 상장 종목군들 대부분 다 하한가를 좀 기록을 했었고, 그 다음날 뭐 급반등이 좀 나왔지만, 그리고 난 이후에 신흥시장 쪽 한국 쪽이라든가 베트남, 필리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좀 급락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적인 좀 성격이 좀 강한 흐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번 주는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빠르면 목요일부터 느리면 월요일부터는 반등에 대한 부분들 포커스를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반등권적으로 좀 진입을 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주식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보유돼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매수 전략으로 좀 잡아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 자세한 투자 전략도 바로 전해주시죠. 예, 시장은 지수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렉트로 좀 빠지는 그런 부분들로 나오게 된다라면 오히려 그냥 반등이 없이 밀려버린다라면 그만큼 반발 매수에도 상당히 좀 크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좀 반등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단기적으로 이 낙폭과대의 흐름들을 좀 빠졌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를 좀 유입을 좀 체크를 해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좀 매도가 좀 상당 부분 많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기관 쪽이나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들어오는지 그 부분들을 좀 상황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초의 흐름들도 좀 변동성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좀 활용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시장이 많이 이렇게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아마 주식을 3월 이후에 하셨던 분들이라면 좀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요. 지수는 항상 올라가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 조정의 폭이 가파르냐, 가격 조정으로 가느냐, 기간 조정으로 가느냐, 그 차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투기적인 흐름들로 인해서 이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을 좀 심리적으로 위축하게끔 만드는 그런 장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좀 안정을 먼저 찾아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성장 섹터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보입니다. 그리고 조정시는 비중 확대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 IT 쪽과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뭐 매수 사인을 좀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지는 못할 것 같은데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게 되면 8만 원 이탈 하회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일부 조금 매수를 해보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쪽 기아차라든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여전히 조금 밀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1선 기준으로 한번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IT 쪽에 있어서 소부장 쪽 같은 경우는 못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들은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증설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비주들 못 올라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많으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저가 매수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엔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칠성사이다를 포함해서 14개 브랜드 출고 가격이 평균 7% 인상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수 쪽에 있어서의 음식료 쪽에 있어서 가격 인상 부분들이 좀 계속적으로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 뭐 롯데칠성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랐다가 크게 많이 올라가지 못했었죠.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뭐 한 11만 원대 초반 정도 때 그 정도 때 좀 괜찮아 보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풀무원이라든가 뭐 대상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박스 번역에서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 번역 트레이딩 박스 하단자리 때 부담 매수 포인트는 여전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부로 해서 이제 낙폭과대에 빠진 그런 업종군들이나 종목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적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한국전력 뭐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낙폭과대에 좀 빠진 그런 모습들이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일단 낙폭과대로 좀 빠졌습니다. 뭐 은행주 쪽에서는 우리금융지주도 낙폭과대로 좀 빠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낙폭과들이 좀 빠져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수급 관심주는 첫 번째 종목은 NK맥스입니다. NK맥스가 수급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61선 지지, 61선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드니까 그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로보티즈입니다. 단기간 급등을 하고 나서 거래량이 감소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군들은 한 번쯤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그런 자리대에서는 접근이 좋아 보입니다. 네, 2월 1일 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네,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지난주 계속해서 조정세가 이어지면서 주간 기준으로 지난주에 양시장이 모두 5%대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21선을 이탈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장에서 60일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자, 과연 오늘은 또 어떻게 펼쳐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또 이 글로벌 시장 적으로 변동성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시장도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확인하시죠. 네,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입니다. 혼조 양상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계속해서 파란불 켜고 있고요. 오늘 낙폭이 삼성전자는 0.2%의 하락, 81,800원입니다. 한때 이 상승 탄력 받아가면서 10만 전자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시 8만 원대 초반대로 내려온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0.8% 하락입니다. 하지만 1분기부터 가파른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화학 오늘은 반등 흐름이 나옵니다. 0.4% 오르면서 92만 1,000원으로 출발합니다. 네이버 1.17% 오르면서 34만 7천 원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양상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 넘게 상승하면서 80만 1,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현대차가 0.4%의 상승, 셀트리온이 오늘은 많이 오릅니다. 3% 넘게 오르면서 33만 4,000원으로 출발합니다. 카카오는 1% 빠지면서 43만 6,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 방향이 갈렸습니다. 코스피가 0.2% 빨간불 켜내면서 2,982선, 그리고 코스닥은 0.1% 빠지면서 927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가보시죠. 네,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오늘은 코스닥 쪽이 조금 더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부 다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오늘 삼형제 나란히 빨간불 켜낸 모습이네요. 2%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HLB도 2% 넘게 오르면서 92,2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펄어비스 다시 상승 이어갑니다. 지난 금요일장 조정을 좀 받기는 했습니다. 지금 신장 모멘텀의 상승 을 받았는데 조정장에서도 그래도 나름 선방을 해줬죠. 오늘 1.3% 오르면서 31만 9,200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6위부터 10위 종목들은 혼조 양상입니다. 에코프로 BM 0.2% 빠지면서 18만 3천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가 0.6% 오릅니다. 47,600원으로 출발했고요. SK 머티리얼즈 0.4% 빠지면서 30만 5,400원으로 출발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일단 시장이 좀 보합권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과 종목 시그널 바로 전해주시죠. 네, 자, 지금 시장이 지난주 목요일서부터 본격적으로 조금 내려가는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제가 매매 시그널은 이제 수요일까지만 이제 출연하고 목요일에 출연하지 않는데, 여러 가지 실전 매매 정수 방송이 이 시간 끝나고 나서 10시에서 11시에서 늘 한다는 것들은 아마 서울경제 팬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저녁 방송이었던 베스팅 트레이드맨에서는 시장 이상하다. 그 다음날에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목요일날에 흔들리는 걸 보고 현금화된 20-30% 말씀을 좀 계속 드렸고요. 지난주 금요일날에서는 상담 오는 것들마다 다 현금화해야 된다, 현금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오후장에서는 현금화 대응 40%까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지금도 시장이 약한 겁니다. 지금 시장이 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실전 매매 정수를 보시든 베스팅 트레이드맨을 보시든 현금화 대응을 30에서 40% 하신 분들은 진급은 함부로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기다려야 돼요. 더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종목들을 싸게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의 반등세는 반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조정이 찾아왔기 때문에 섣불리 추가 매수라든지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특히 신용 부분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증권사들이 신용을 쓰지 못하도록 막아놨기 때문에 미래에셋대우라든지 삼성증권이 막혔죠 지금. 그리고 이제 타 증권사들도 아마 신용을 막을 가능성이 있었고요. 그러면 막게 되면 신용 부분들이 이제 가장 타격이 굉장히 클 겁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클 텐데 지금 같은 상황으로 신용을 막게 되게 되면 그거를 복구할 방법이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 물량들은 반드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느 정도 하락과 조정을 생각을 하면서 시장 대응을 해야 되지 여기서 함부로 추가 매수했다가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셨던 종목들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질문 종목은 삼성전자가 들어와 있네요. 자, 그럼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일단 최근에 있었던 이슈는 이제 국정농단 이제 파기환송심에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징역 2년 6개월을 법정 구속을 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깐 흔들리는 흐름들을 보여줬었고, 삼성전자, 삼성S, 삼성전기 잠깐이었지만 그리고 다시 반등을 줬는데 지금 또 시장이 또 미국 시장이 또 빠지면서 또 이제 흔들리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좋아요. 그래서 지금 디램 산업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를 시작으로 해서 장기 호황 국면에 들어갈 것이다. 전망은 무지하게 좋거든요. 그래서 낸드 플래시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턴어라운드라든지 SSD 시장도 성장이 본격화가 될 것이다. 전망은 다 좋아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는 다 좋은 얘기만 있습니다. 근데 가느냐? 아니요. 지금 당분간은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싸게 사야 된다는 관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내용들은 다 좋아요.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TSMC의 차량용 반도체의 품귀 현상에 따른 가격 검토 인상, 그렇죠? 가격 인상 검토를 하겠다는 소식도 전해졌었고, 그 다음에 삼성과 테슬라의 차량용 반도체 개발 상업 소식도 최근에 있었던 소식이고요. 그리고 지난해 OLED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내용들은 다 좋은데 시장은 왜 빠지냐? 원래 그래요. 원래 빠질 때가 되면 호재가 나와도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은 주식을 싸게 사야 된다는 관점으로 해서 접근을 한다라 그러면 삼성전자는 차트를 보면 삼성전자는 좀 더 빠질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 차트를 띄워놓고 삼성전자는 지금 시장이 조정받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장중에서 8만 원 이탈을 하는지를 좀 살펴보시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전에서 목표치는 9만 원이 그대로 될 수 있지만 선절 가격은 저쪽에 한 6만 원 정도로 보시면서 이쪽 조정받으면 이쪽이 싸게 내려올 때 살 수 있는 영역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에서는 접근하지 말고 조정 시에 공략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고, 요거는 오늘에서는 사지 말고 관망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셀마테라퓨틱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름을 상당히 많이 바꿨더라고요. 셀마테라퓨틱스. 자, 보면은 지금 그래도 잘 떠있는 부분이에요. 잘 떠있는 부분인데 차트는 이렇게 바닥에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거를 하는 회사냐면 이제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걸 유통을 하고요. 이런 걸 유통하는 피켓나라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치과 치료 재료, 그래서 치재료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 의약품이라든지 의료기기 이런 쪽 부분도 개발 부분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제 개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사선 의료기기 개발도 하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상품권 유통 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피켓나라 지분을 보유하고 이런 부분 다 좋은데, 회사가 텔레윈, 웰스브리지, 키스앤컴퍼니, 트랜스멀 아시아홀딩스, 핫텍, 그다음에 메디플란트, 그다음에 메디파트너 생명공학, 그리고 이제 셀라프라틱스. 그러니까 이어서 07년도부터 07년에 한번 바꾸고 2012년, 2013년, 14년, 17년 거의 2년 주기로 이름을 계속 바꿉니다.
원래 이제 잡주들이라든지 이제 작전주들이 이름 바꾸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이거는 너무 이름을 너무 많이 바꾸지 않냐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원래 이제 회사가 되게 좋으면 자기 이름을 좀 지키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름을 웰스브리지에서 키스앤컴퍼니, 트랜스더멀, 아시아홀딩스, 핫텍, 메디플란트, 메디파트너 생명과학, 셀라프리틱스까지 이름을 계속 바꾸는 게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차트 모양은 나쁘진 않는데 시장이 좀 흔들리기 때문에 이것도 공략하시는 거는 조금 미루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갖고 있는 분이라면 손절 라인은 6,000원, 목표치는 9,500원 정도는 볼 수 있다. 하지만 공략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 질환교 시큐리티라는 종목인데요. 질환교 시큐리티. 자, 질환교 시큐리티, 이게 이제 보안 섹터 관련주 쪽인데요.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업체. 그래서 질환지교 시큐리티를 흡수합병하면서 이제 변경하면서 상장한 업체인데, 뭐 메일 보안이라든지 문서 보안이라든지 모바일 보안 이런 사업들을 연결했는데 이게 최근에 있었던 이슈였죠. 공인인증서 폐지 수혜 기대감에 따른 뭐 그런 수혜. 근데 그거 이후로는 별 이슈가 없어요. 지금 이미 나올 때는 이슈는 다 나왔고, 뭐 추가적인 이슈는 이제 그건 이슈 끝났으니까 올라갈 이슈도 지금 없고요. 시장은 뭐 흔들리고 있고 약하고 빠질 일만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매수 접근은 안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5,200원 지금 정도인데 여기가 깨지면 손절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밑으로 빠져버리는 밀로 이쪽으로 흔들러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바닥이라고 지금은 함부로 잡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접근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또 도전 종목 있는 날이죠.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자, 오늘은 삼성전자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아까도 시청자 질문에 있었던 종목이었는데요. 시장이 빠지게 되면 결국은 삼성전자만 한 게 없죠.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이 공략을 할 때에서는 자, 매수 가격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에서는 공략보다는 관망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내려오게 되면 그 가격은 지금 안 내려오겠지만 67,000원에서 61,500원. 그래서 6만 원 요 상단 있죠. 이 정도로 내려온다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땡큐하고 받으면 돼요. 물론 이게 지금 당장 내려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대충 한 24% 정도가 빠져야, 그렇죠? 삼성전자가 24% 빠지면 물론 빠질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꼭 아니고요. 오늘은 안 빠져요. 오늘은 안 빠지지만 시장이 빠지면 이런 좋은 삼성전자 무지하게 좋죠. 이 좋은 종목을 싸게만 살 수 있다면 그 어떤 종목들보다도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종목을 싸게 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관망하는 자세에서 61,000원까지 한번 기다려고 해서 61,500원까지, 그래서 67,000원부터 61,500원까지 분할 매수를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 좀 드려보면서 목표 가격은 10만 원이에요. 여전히 10만 전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좋은 종목을 싸게 사자는 것 뿐이니까 잘 대응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가격은 5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정수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삼성전자였습니다. 자, 일단 목표가는 10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매수가가 61,500원에서 67,000원입니다. 오늘도 지금 좀 빠지는 중이고 81,6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아무래도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조심해서 접근을 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종목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박원재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1월 한 달 굉장히 또 힘들었습니다. 오늘은 일단 빨간불을 켜내고 있기는 하는데 보합권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금 빨겠다 팔겠다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오늘 시장 흐름과 함께요. 또 이제 과연 증시가 파티가 끝난 건지 이런 부분들 좀 짚어주시고요. 오늘 종목도 같이 주시죠. 네, 시장이 항상 빠지면은 불안감이 엄습하는 건 투자자의 마음입니다. 항상 투자자가 살펴볼 것은 현재 시장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살펴보고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으면 크게 두려워할 일은 없습니다. 시장은 작년에도 10% 수준의 조정을 몇 번 줬었지요. 6월달과 8월달, 9월달, 10월달이 그런 구간인데 이때 보통 조정폭은 한 10% 수준의 조정을 줬었죠. 이번에 1월 달도 꼭지점, 제일 고점 대비해서 하면 대략 한 9% 수준의 조정권이 진행되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얼추 조정권의 바닥은 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볼벤 하단을 살짝 깼다가 올리는 게 작년까지 이제 조정 과정이었고요. 지금도 볼벤 하단을 오늘 타치하고 올라가는데, 작년 수준으로 본다면, 이 정도의 조정권이면 얼추 조정이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달라진 것은 변동성 지수가 제법 높습니다. 작년에 8월달, 9월달, 10월달보다 지금 1월달은 높은 수준에서 변동성 지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작년 10% 수준의 조정을 조금 더 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가장 궁금해하시는 장이 그럼 여기서 끝났느냐? 그럴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시장의 강세를 촉발했던 요인이 뭐였죠? 유동성이었죠. 유동성 중에서 특히 가계자금의 머니부부. 이 자금이 시장을 바쳤는데 이 자금은 여전히 대기 매수가 풍부하고요. 현재 100조가 들어와 있는데 이 흐름이 바뀌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여전히 한 100조 수준을 더 들어온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중간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적인데 2, 4분기까지 기저효과로 인해서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기저효과에 의한 상승이기 때문에 폭발적 실적 장세와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경기 화랑 국면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여전히 유동성에 근거한 장세이고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데 실적은 아직 확인이 안 됐다. 그래서 확인할 게 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환율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최근의 환율 급등은 미국인 매도가 본국 송환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역시 게임스탑발 헤지 펀드의 청산은 이번 주까지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전히 공매도가 청산이 안 된 걸로 파악되고 있죠. 그렇게 본다면 본격적으로 공매도가 청산하는 과정을 밟게 됐다면 또 한 번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겠다. 이렇게 살짝 긴장하면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 수준인데 금리 수준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명목금리가 올라간다 해서 실질적으로 연준이나 이런 데에서 바로 액션을 취하는 그런 금리 인상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금리를 타겟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연준에서 얘기한 서브스텐셜 상당히 의미 있는 물가 상승이 나오전에는 움직이지 않겠다. 결국 2년간 관망하겠다 이런 스탠스를 취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는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전략을 세우면 여전히 상승 진행 중의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섹터와 종목이 중요한데 여전히 유동성 환경의 장이라면 성장주가 보다 조금 더 유리한 국면에 있습니다. 가치주는 작년 연말에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갭을 좁혔는데 보통 이렇게 조정을 한번 맞고 나면 시장 분위기가 바뀌는 경향이 있죠. 그렇게 본다면은 아마 이번 조정이 끝나고 어떤 흐름이 다시 시장의 흐름을 잡아갈지 좀 지켜보시면서 그쪽 흐름이 나왔을 때 포트를 재편하면서 따라가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시장을 좀 경계는 하되 지나치게 비관적인 같지는 않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종목 하나를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이번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DLENC라는 종목입니다. 대림산업이었죠. 건설주에 대해서는 지난 작년부터 제가 건설주는 좀 올 들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죠. GS건설 같은 경우가 주초에 쭉 올라왔다가 시장 하락과 더불어서 되돌린 상태인데 DLNC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분할 이슈 때문에 멈춰 있다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은 분할 전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대림산업이 DL과 DL-ENC로 분할이 됐는데 45대 55 뭐 이 정도 비율로 분할이 됐으니까 분할 전의 가격이 한 8만 원 수준이었는데 뭐 한쪽은 오르고 한쪽은 내려서 얼추 뭐 분할 전의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타 건설주와 마찬가지로 대림 산업도 이제 DL-ENC라는 건설이 따로 분할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투자 아이디어는 대림 산업은 실적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복합 기업이라는 것 때문에 디스카운트를 항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PBR 대비로서 다른 건설사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를 받았던 기업입니다. 이제 분할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평가를 받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DL이 다시 한번 유화와 기타 계열로 분리를 한 물적 분할 과정을 거치면은 유상 끝난 다음에 지주회사 구조를 완성하기 위해서 지분 수합을 할 겁니다. 보통 지분 수합을 하면은 기존의 모든 종목에서 느꼈듯이 사업회사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DL-ENC가 이제 액면 분할 상장 이후에 쭉 빠졌다가 지금 11만 원권 이렇게 행보 중인데 가격적으로는 뭐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이제 그 부분을 분리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복합 기업으로서 캐펙스, 자체 개발이나 전통적으로 이제 수주 중심의 보수적인 운영을 해왔습니다. 본격적으로 건설이 분리됐기 때문에 디벨로퍼로서 전환을 할 것 같고요. 주요 건설업체 평균 PBR이 한 0.8배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이 가격이면 한 0.5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타 건설사 대비 좀 매력이 있겠다 이렇게 보여져서 매수가는 시장이 불안하니까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 사이 이렇게 매수가를 잡아놓고 목표가는 PB1배가 한 19만 원 선 듭니다. 19만 원 선 되기 때문에 그 중간값인 15만 원 선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손절가는 한 8만 원 수준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은 아마 건설 섹터는 올 한 해 내내 이슈를 몰고 다닐 텐데 그 중에서 특히나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부담은 그렇게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박원재 전문위원의 오늘의 도전 종목 DL-ENC였습니다. 매수가와 목표가 잘 설정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시장에 그래도 반등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7% 오르면서 지금 2,99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9% 오르면서 937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개인이 좀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고 외국인은 코스닥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고 있고요. 코스피 쪽에는 매도 규모 좀 줄여 오늘 기관에서 3천억 원 넘게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대부분 지금 이 단기 성향의 금융투자 물량이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하채기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두 번째 뵙게 되니까 더 반갑네요. 자, 오늘도 종목 시그널 바로 주실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TSE가 되겠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좀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조금 해야 하는 그런 구간이 좀 만들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실적 같은 경우는 뭐 올해보다는 또 내년도 좀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 좀 되고 있는데, 하지만은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쉬어가는 그런 부분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 공급을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주가, SK 하이닉스의 주가의 흐름에 의해서 조금 이 TS의 주가도 좀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이 조금 올라온 상태에서 또 신용 물량들도 많이 좀 쌓여갔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신용 물량이 좀 쌓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숨고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19년도부터 해서 또는 2020년도에 서 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됐다. 그래서 일단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봤을 때 좀 많이 좀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월봉을 봤을 때도 지금 7,000원짜리가 73,80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한 10배 가까이 지금 넘게 올라온 그런 종목이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수익을 좀 실현을 하고 가셔야 되겠다는 말씀. 그래서 매수는 금지하시고요.
보유자분들은 만약에 오늘 구간부터 해서 조금씩 플러스로 종목이 전환이 된다고 하면은 차익 실현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잘못 들어가시게 되면 손실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여러분께서 바라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세종텔레콤이 좀 되겠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정부 쪽에서의 5G 특화망에 대한 부분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좀 강세가 좀 보였던 그런 부분인데, 하지만 이 강세가 좀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그 이후에 연봉이 지금 연달아 좀 3개가 나오면서 특히 1월 28일이었죠. 이 연봉을 금요일에 흡수하는 것처럼 회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꼬리가 달리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밑으로 좀 조정이 나왔다가 매집이 좀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자리보다는 조금 빠졌을 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주가의 흐름을 좀 봤을 때도 크게 봤을 때 이 3번의 좀 파동이 좀 나왔습니다. 한 번 나왔었고 2번 나왔고 좀 3번째 나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3번째 부분에서 4번째 가는 그 구간에서는 봤을 때 실적이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재료가 완전히 큰 재료가 나왔을 때 그냥 4번째, 5번째 가는 그런 부분인데, 뭐 2020년도에도 그렇게 실적이 좀 좋지는 뭐 2019년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2020년 어느 정도 될 것 같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재무 구조도 부채 비율이 33%가 되고 유보율이 11%가 되면서 오히려 자산보다는 부채가 더 많이 돼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매수 금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종목은 한국 최석유가 좀 되겠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품절주의 주가 자체가 물량이 좀 적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또 실적도 나오지는 안 나온 건 아니에요. 꾸준하게 그 정도의 수익, 뭐 2,200억 정도에서 2,100억 이 사이의 매출을 계속해서 좀 유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영업으로 한 250억에서 뭐 390억 정도 이쪽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크게 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되지 않고 있죠. 뭐 회사 자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석유 관련된 문양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있는 그런 부분인데, 워낙 유가가 좀 많이 빠졌다가 다시 좀 결국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재무 구조로 봤을 때도 뭐 좋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하락이죠. 이쪽 관련해가지고 업무 협약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재무 구조가 좀 안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에서 우리가 조금 한 번 정도는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좀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10월 달에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보시면은 좀 올라갔어요. 그리고 11월 달이네요. 11월 달에 한번 좀 올라갔다가 뭐 단기적으로 좀 빠지는 그런 흐름인데, 여기에서 좀 나올 때 일정 부분 매도 물량이 조금 나왔기 때문에 바닥에서 조금 더 기간 조정을 조금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가격 조정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매매 부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지를 좀 받으면서 가격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옆으로 좀 조정을 좀 주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한 번 정도 해보셔야 말씀드리겠고, 현재 뭐 24만 1,000원 정도 지금 가격대가 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매매대, 이 매물대 가격대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에서 한 번 정도 우리가 매매 타임을 잡아보실 것 같고, 시장이 조금 지금은 좋지가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한 3%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6%에서 7% 정도 잡고 대응을 좀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채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지금 시장 계속해서 빨간불은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0.9%, 코스피가 아까는 3,000선까지 터치를 했는데 다시 상승폭 조금 줄여내면서 98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개인 여전히 양시장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코스피는 매도, 코스닥은 매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역시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3,300억 원 가량,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260억 원 가량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전 오르면서 1,118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장 초반에는 1,120원 선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 환율의 추이도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선유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시장이 지난주에 좀 많이 빠지면서 다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도 종목 시그널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특히 또 도전 종목이었던 SK케미칼 지금 수익 잘 내고 있거든요. 이 종목 AS와 함께 나머지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시장 보시면 상당히 좀 많이 힘든 시장이에요. 오늘 현재 시장도 등락이 좀 굉장히 좀 커요. 지금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해서 20에서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었고, 목요일 날도 많이 깨고, 금요일도, 목요일, 금요일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또 하락이 좀 컸는데, 오늘도 우선은 상황 자체가 그렇게 출발이 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오후장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침에 또 반등이 나오는 듯 하다가도 또 지수가 천천히 다시 또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라 굉장히 좀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볼린저 밴드 하단자리 이탈하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당시 없었는데 10월 이후에 거의 뭐 3달 만에 지금 큰 하락이 좀 나오고 있어요. 매수 기회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뭐 좀 더 하락을 지켜봐야 될지 여부는 좀 체크해 봐야겠지만 그래도 당분간의 흐름에서는 분할 매수 접근이 천천히 가능하지 않을까. 급하는 아주 긴 텀을 가지고 롱텀으로 분할 매수하시는 접근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우선은 좋지가 않습니다. 조금 안정이 돼야 되는데 아마 반대매매 영향도 좀 크고요. 뉴욕 증시에 있어서 뭐 게임스탑이나 또 공매도의 세력이 되는 종목들 해가지고 영향을 좀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한번 공매도 세력과 개인 투자자들의 큰 싸움판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국내의 또 대표적인 종목들로서 셀트리온 삼형제가 거기에 좀 타깃이 됐다. 그러면서 이전에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서정진 회장님께서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했을 때 또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이제 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거기에 따라 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셀트리온 강매수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강도 매수, 제약까지도 싸그리 매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또 강하게 갈 가능성도 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의 또 상승이 큰 폭으로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를 또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현재 사실 코스닥 지수에서 상승하는 종목이 한 500개 좀 안 되고요. 하락하는 게 800개가 넘습니다. 시장은 안 좋은데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의 착시 효과로 코스닥이 플러스 상황이 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시장 변동폭이 계속 커지고 있으니 정말 급하게 종목 대응하시면 안 되고 천천히 시장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걱정스러운 게 반대매매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신용 때문이잖아요. 신용 증권사 가서 뭐 센터장님들이나 여러 이제 높으신 분들 만나가도 이 자기네 증권사 신용 잔고가 거의 바닥을 치고 있다. 네, 더 이상 신용은 정말 힘들다, 걱정스럽다. 더 이상 빌릴 돈도 없다. 네, 뭐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신용 쓰시는 분들 조금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타 좀 반등이 크게 나와서 신용 쓰신 부분에 영향이 없다면 조금은 줄이시는 게 어떨까라고도 짧게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SK케미칼이 움직임이 최근에 좀 잘 나오고 있고요. 오늘도 나쁘지는 않아요. 잘 가다가 금요일도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12월 21일 날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그날 이후로 많이 올랐던 모습들이 좀 있긴 있었는데 조정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SK케미칼은 제가 추천드릴 때 말씀드렸던 거 전고점을 넘어가는 포인트를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왔었어요. 그래서 45만 원 이상 가는 흐름 말씀을 자주 드려왔었는데요. 그 흐름이 지금 나오는 것 같고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는 짧게 본 종목은 아니었다 말씀드렸고 SK 바이오 사이언스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장할 때 뭐 한 4조 이상의 또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시총 자체가. 그러면서 바이오 사이언스 같이 가니까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그에 따른 영향으로 주가가 쉽사리 무너질 것 같지는 않고요. 주가가 좀 반등이 크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SK케미칼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영향이 있긴 있지만 너무 크게 올라가진 않을 것 같긴 해요. 다만 모든 시선 자체가 상장할 때 바이오 사이언스로 몰리긴 하겠죠. 그래도 그 영향받고 올라갈 가능성은 있으니 차분하게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홀드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고 조정 시 매수 관점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롯데칠성인데요. 이게 여러분 즐겨 마시시는 탄산음료 있죠? 칠성사이다. 뭐 일단 주요 음료들 코카콜라도 마찬가지고 가격 인상을 좀 한다고 합니다. 2015년 이후에 6년 만에 가격 인상을 좀 한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서 조금 반등이 있기는 해요. 이전부터 해서 가격 인상 루머도 있었고 이슈가 돌면서 좀 반등이 있었는데 2015년도 때 흐름을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반등이 가격 인상이 있다 하고 난 이후의 흐름에서 큰 상승을 줬던 좀 흐름은 있어서 이번에도 같은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뭐 사실 롯데칠성에 관련 뭐 주요 음료들은요. 글로벌 뭐 시장 뭐 이제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또 좋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실적도 같이 한번 좀 체크를 해보자면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 뭐 작년 실적에 대한 뭐 안 좋은 흐름들 그런 거는 사실 크진 않았거든요. 영업이익이 오히려 뭐 작년에 나쁘지 않게 나오고 뻔히 보이는 상황이고 순이익도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는 어느 정도 정상권의 흐름을 좀 다시 한번 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격 인상에 대한 포인트에서 큰 폭의 상승 흐름을 탄다면 전고점을 넘어가면서 그간의 코로나 이전의 가격에 최하단 부분에 해당하는 가격은 이미 어느 정도 도달했고 중단 가격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보자면 그래도 한 15만 원 정도 선까지는 열어둬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관망을 하지만 큰 조정이 좀 나온다면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SK D&D라는 종목이에요. 네, 이 종목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제가 12월 말쯤에 12월 중순부터 해서 제가 저녁 8시, 목요일 저녁 8시 방송에서 추천을 드려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중소형주 같이 좀 봐라. 그다음 저평가 종목으로서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 종목은 조정 나올 때 매수하시면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제가 실적을 열어드릴 건데 실적 보시면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너무 안정적이에요. 매출 자체가 작년 9월까지 6,100억이고요. 아직 1분기 더 남았죠. 실적 체크할게. 근데 영업이익도 작년 9월까지 1,248억 했거든요. 근데 이제 2019년, 2018년도의 흐름을 좀 보면은 뭐 완전 뭐 특별하게 뭐 문제 있거나 한 건 아닙니다. 너무나 좋은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올해 자체도 완벽하게 조금 턴어라운드 크게 하면서 주가가 더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 보시면서 차분하게 좀 대응하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오히려 저는 매수하기에 굉장히 좋은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매수하시고 대응하신다면 다시 한번 반등 나오면서 충분하게 5만 원대 이상 다시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정말 좋은 종목이다. 시장 빠진 김에 한번 이런 종목 관심 있으셨다면은 실적도 관심 있으셨다면은 그냥 천천히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작은 종목 아닙니다. 시총 7천억 이상 되는 종목이고요. 조만간 이 종목 시총 1조 이상은 갖고야 정상인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나쁘진 않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D&D까지 매수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도전 종목도 있는 날이네요.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네, 오늘 아침에 사실 뭐 HLB도 그렇고 셀트리온 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라고 또 생각은 좀 하고 있었지만 뭐 이 종목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잘 조정 이용하시면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공매도 세력과의 싸움에 같이 들어가기보다는 많이 밀린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을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자, LG화학 많은 조정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은 이제 100만 원 이상까지 무조건 갈 거다라고 뭐 9월달, 10월달, 11월달 아주 여러 번 말씀드려왔고 결국 그 흐름을 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목표가로 제가 설정을 드리는 게 150만 원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다만 올해 보셔야 된다. 2021년을 오롯이 보시면은
참 좋겠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있죠. 대형주 가운데서 요즘에 보자면 많이 밀리는 종목들 잘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드렸던 대형주들 보시면 부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 반등이 또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넷마블 같은 경우도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의 영향과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시장의 영향을 좀 벗어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만큼 좀 바닥에 있는 대형주들 제가 잘 봐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LG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분할 매수 천천히 대응하시고 150만 원까지 보시되 제 종목은 방송 종목은 목표 수익이 크지 않습니다. 아시죠? 참고하시고 대응하셔서 좋은 또 결과 내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선윤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LG화학이었습니다. 이전에 LG화학 100만 원 간다 이야기하셨는데 일단 100만 원 갔다가 지금 좀 시장이 조정과 함께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조정을 받은 김에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 목표가 150만 원까지 올려주셨고요.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 지금 계속해서 등락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여전한 변동성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서울경제TV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짜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진행위 함께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종목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전략 얻어보시려면은요. 실전 매매 정수까지 같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